오후 3시 12분이었습니다. 인천항 4번 게이트 앞 화물트럭 한 대가 먼저 멈추었습니다. 그 다음은 7번, 그 다음은 12번. 파도처럼 번지는 정지였습니다. 경적 한 번 울리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트럭들은 그저 멈추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도시의 혈관을 조용히 틀어막은 것처럼 이도연은 분식집 창가 자리에서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지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수백 개의 파란 점들이 쉼없이 흘러다녀야 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냉동 컨테이너, 평택에서 분기하는 택배 허브, 김포를 지나 수도권으로 뻗는 간선 노선들. 그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박동하는 지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면 안의 점들은 하나같이 제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떡볶이는 식어 있었습니다. K-루트 시스템. 그것은 도연이 4년에 걸쳐 설계한 물류통합관제 플랫폼이었습니다. 전국 17개 거점 터미널, 2만 3천여 대의 등록, 차량, 하루 평균 780만 건의 운송 데이터가 그 시스템을 통해 흘렀습니다. 단순한 배차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날씨, 도로 정체, 항만 하역 일정, 심지어 운전기사의 평균 휴식 패턴까지 학습한 예측형 신경망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혼자 만들었습니다. 정확히는 혼자 만들었다고 회사는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HL 물류솔루션에 입사한 것은 2020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도연의 나이는 28이었고 학벌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지방사립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중소배송업체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는 낡은 엑셀 파일로 운영되는 배차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혼자 코드를 짰습니다. HL에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PPT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면접관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거 실제로 돌아가는 겁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K-루트는 HL 물류솔루션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그것을 기반으로 3개의 스타트업을 인수했고 국토부와 시범 협약을 맺었으며 기업 가치는 3배로 불어났습니다. 도연은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특허는 회사 명의로 등록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이름은 처음엔 도연 루트였으나 반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그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조직 효율화에 따른 직무 재편이었습니다. 면담은 11분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서류 봉투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17일 전이었습니다. 해고 다음 날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K-루트 시스템에는 여전히 그의 관리자, 계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퇴직자의 접근 권한 회수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한다는 내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규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은 도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로그인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시스템 내부 깊숙한 곳에 묻어둔 코드 블록 하나를 활성화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오류 메시지도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고등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링 대시보드에는 시스템 정상이라는 녹색 문구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단말기들은 조용히 응답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바코드 스캔 신호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배차 명령은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GPS 좌표는 갱신을 멈추었습니다. 시스템은 살아있다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음소거라고 불렀습니다. 창밖으로 4차선 도로가 보였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컨테이너 트럭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사이렌도 켜지 않은 채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도연은 종이컵 안에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쾌감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계획한 일을 마침내 실행한 사람의 얼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식을 검토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결과가 예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엔지니어의 시선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한쪽 구석에는 숫자 하나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지 차량 수, 현재 294대. 도연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분식집 스피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도연은 그 이름을 듣지 않으려는 듯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4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한실로지스틱스 인천 터미널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두에서 내린 컨테이너가 창고 배정을 기다리는 동안 트럭은 게이트 앞에 묶였습니다. 배정 신호가 늦으면 기사들은 엔진을 켠 채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항만 체증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다음 날 새벽 물량은 이미 그 전날 밤부터 밀려 있었습니다. 하루 손실이 평균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매주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원인 분석, 개선 방향, 단기 조치안.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숫자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은 더 나빠진 방향으로. 박상진 전무가 이도연의 이력서를 집어든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도연의 이력서는 2페이지였습니다. 학력란에는 지방사립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력란에는 육군 수송장교 5년, 중소배송업체 3년. 자격증은 물류관리사와 정보처리기사. 특기사항 한 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야전 환경에서 실시간 보급망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 박 전무는 그 한 줄을 2번 읽었습니다. 면접은 회의실이 아니라 터미널 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 전무는 도연을 게이트 앞에 데려다 세우고 물었습니다. 지금 뭐가 보입니까? 도연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트럭 행렬을 보았고 게이트 단말기를 보았고 창고동으로 이어지는 차선 배치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호가 3군데에서 끊겨 있습니다. 배정 서버와 게이트 단말기 사이, 단말기와 창고 관제 사이, 창고 관제와 배차 시스템 사이. 각각 따로 돌아가고 있으니 실시간 동기화가 안 됩니다. 트럭이 멈추는 건 엔진 문제가 아닙니다. 신호 문제입니다. 박 전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채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도연이 배운 것은 한 문장으로 요약되었습니다. 보급은 생명선이다. 전방부대에서 보급이 하루 끊기면 훈련이 멈추었습니다. 이틀이 끊기면 작전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수송장교로 복무하는 동안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날씨가 변해도 도로가 막혀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도 보급은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경로를 외우는 대신 경로를 계산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야전 환경에서는 완벽한 지도가 없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경로를 찾는 것, 그것이 수송장교의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저녁 후 그 방식을 코드로 옮겼습니다. 한실로지스틱스에 합류하고 나서
그는 석 달 동안 현장을 돌았습니다. 인천 터미널, 평택허브, 의왕 ICD, 부산 신항. 기사들과 점심을 먹었고 관제 직원들 옆에 앉아 하루 종일 화면을 보았습니다. 창고 담당자들에게 어디서 병목이 생기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하면 현장 직원들은 대개 말을 아꼈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배정 시스템을 믿는 기사가 없어요. 어차피 틀리니까 그냥 눈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천 터미널 베테랑 기사의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 설계에만 5달이 걸렸습니다. GPS 위치 신호, 항만 하역 스케줄, 창고 잔여 용량, 도로 실시간 상황, 날씨 데이터, 그것들을 하나의 판단 체계 안에 묶었습니다. 단순한 연결이 아니었습니다. 각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치로 환산하고 조건이 바뀔 때마다 전체 경로를 재계산하는 구조였습니다. 박 전무는 중간 보고 때마다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쓸 수 있습니까? 도연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말 대신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박 전무는 법무팀 안을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조항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운영 사용권은 회사에 귀속되나 시스템의 지적 구조 및 설계, 원칙에 관한 소유권은 개발자인 이도연에게 있다. 도연은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박 전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조항 보통은 안 넣으시지 않습니까? 박 전무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기록에 남아야지요. 도연은 그날 처음으로 그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된 첫 주 인천 터미널의 게이트 대기 시간은 평균 47분에서 9분으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창고 오배정 건수가 전월 대비 91% 감소했습니다. 한 달 후 경영진 보고 자리에서 박 전무는 슬라이드 한 장을 펼쳤습니다. 월 손실액 2억 3천만 원에서 1,400만 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터미널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사 한 명이 단말기 사용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었고 도연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조용히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4년 전이었습니다. 지금 분식집 창가에 앉은 도연은 그 시절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억은 대개 쓸모없는 방향으로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박 전무의 얼굴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박상진 전무는 작년 초에 퇴임했습니다. 그가 나간 이후 회사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기보다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도연은 이어폰을 빼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여전히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지 차량, 현재 312대. 화면 다른 쪽에는 새로운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커서를 움직이다가 멈추었습니다.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94대에서 312대로 그 숫자는 계속 오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이 오늘 밤까지 해야 하는 일은 차량을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곧 원인을 찾으러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문제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페이지 2, 로그. 창밖에는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은서, 문서로 전쟁을 시작하다. 이메일은 오전 7시 43분에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출했습니다. 외주 계약 비용 검토 건. 발신인은 차은서,
부사장. 부임한 지 10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메일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읽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한 줄씩 읽었습니다. 메일 본문은 세 문단이었습니다. 첫 문단은 현황 설명이었습니다. K-루트 시스템 외주 운영 비용이 전년 대비 18% 증가했으며 이는 동종업계 평균 외주 단가를 상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관련 계약 조건 및 비용 구조를 이번 주 내로 보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한 줄이었습니다. 내부 전환 가능성도 함께 검토 바랍니다. 도연은 지하철이 역에 서는 동안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문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은서가 부임한 것은 박상진 전무가 퇴임하고 6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녀의 이력은 사내 공지로 돌았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주립대 MBA 컨설팅 펌 7년, 유통 대기업 전략실장. 41살. 도연보다 4살 위였습니다. 처음 마주친 것은 엘리베이터 안이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탔고 그녀가 나중에 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표가 가득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도연은 층수 버튼을 눌렀고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그 짧은 시간 동안 한 가지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숫자를 보는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비하는 눈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도연은 계약서 원본을 다시 꺼냈습니다. 4년 전 박 전무와 함께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그 안의 조항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특히 한 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스템의 지적 구조 및 설계 원칙에 관한 소유권은 개발자인 이도연에게 있다.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그 조항 옆에 형광펜을 긋지 않았습니다. 다만 페이지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보고서는 12페이지였습니다. 비용 구조, 계약 조건 요약, 외주 단가 비교표, 내부 전환 시 예상 소요 기간과 리스크. 마지막 장에는 계약서 해당 조항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도연은 보고서를 3번 읽고 메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차은서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에 미팅 가능합니까? 회의실은 15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차은서는 도연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태블릿과 노트가 이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전략기획팀 과장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혼자였습니다. 차은서는 인사를 생략했습니다.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계약 조항 얘기를 하셨는데, 네. 설계 구조 소유권 관련해서 명시된 조항이 있습니다. 내부 전환을 진행하시려면 해당 조항 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차은서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비를 냈다면 코드는 우리 것입니다.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개발비와 소유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고 당시 법무 검토도 거쳤습니다. 그 계약서를 만든 전무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사람이 아니라 법인이 서명한 겁니다. 차은서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법무팀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법무팀 검토는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한 장짜리 문서로 도연의 메일함에 도착했습니다.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계약 조항은 유효하나 지적 구조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해석 여지가 있다. 회사는 해당 조항을 핵심 알고리즘에 한정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운영 코드 전반은 회사 자산으로 귀속된다. 도연은 그 문서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밑줄 하나 없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후 인사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면담 시간은 11분이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로 밀려왔습니다. 조직 효율화에 따른 직무 재편입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집었습니다. 인사팀장의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K-루트 시스템 초기 설계 문서였습니다. 2020년 가을 그가 처음 구조를 잡을 때 손으로 그린 다이어그램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트 한 귀퉁이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강하다. 도연은 그 문장을 오래 보았습니다. 차은서는 코드를 가져갔습니다. 법무팀의 해석을 통해 문서의 언어로 조용하고 깔끔하게. 그것은 그녀가 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숫자와 조항과 결제란으로 세계를 정리하는 방식. 그러나 그녀가 가져간 것은 코드였습니다. 코드를 만든 사람의 머릿속까지 가져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체계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목록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 어디에도 문서화되지 않은 것들, 코드 안에 주석으로도 남기지 않은 것들, 오직 만든 사람만이 아는 것들. 그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준비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차은서는 시스템을 문서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문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를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천 공방은 오래된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낡은 철문이 있었고 그 안에는 작업대 하나, 서버 렉 2개, 그리고 벽에 고정된 제어 패널이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안정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연이 퇴직금 일부로 반년치 임대료를 낸 곳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이었습니다. 패널 위에는 스위치 5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차량 경로, 게이트 동기, 창고 배정, 통제, 그리고 맨 끝에 붉은 테이프로 표시된 마지막 하나, MASTER. 도연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패널 앞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서대로 내렸습니다. 차량 경로, 딸깍, 게이트 동기, 딸깍, 창고 배정, 딸깍, 통제, 딸깍, 그리고 마지막 스위치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가락이 레버 위에 놓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자 말했습니다. 시작되지 않을 시스템은 사고조차 없습니다. MASTER. 딸깍. 관제 화면에서 K-루트의 신호가 사라지는 데는 4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것을 알아채는 데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시보드에는 여전히 녹색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스템 정상. 숫자들은 마지막으로 수신된 값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갱신이 멈춘 숫자와 살아있는 숫자는 화면에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4번 게이트에서 첫 번째 이상 신호가 감지된 것은
3시 12분이었습니다. 게이트 단말기가 배정 요청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단말기를 껐다 켰습니다. 다시 요청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황실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실 화면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희 쪽은 정상입니다. 단말기 문제 아닌가요? 게이트 앞에는 트럭 12대가 이미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혼란은 소리 없이 번졌습니다. 평택 커브에서는 같은 컨테이너에 배정 명령이 2번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시된 명령이 반복 전송된 것이었습니다. 2대의 트럭이 같은 화물을 향해 동시에 이동했습니다. 충돌은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기사 한 명이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적재 화물 일부가 쏟아졌습니다. 의왕 ICD에서는 3개 창고동의 입구가 동시에 멈추었습니다. 배정 신호가 오지 않으니 트럭들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야적장이 2시간 만에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산 신항에서는 하역 스케줄과 운송 배차 간 연동이 끊겼습니다. 이미 부두에 내려진 컨테이너를 실을 트럭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항만 관계자가 HL 물류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화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녹색이었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3시 47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HL 시스템 유지보수 담당자였습니다. 수신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3시 55분까지 부재중 전화가 14통 쌓였습니다. 메시지함에는 카카오톡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4시가 되자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HL 물류솔루션 IT 인프라 팀장이었습니다. 제목은 긴급 K-루트 시스템 장애 관련 연락 요청이었습니다. 도연은 공방 작업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았습니다. 4시 20분 기준 부재중 전화 31통, 문자 16건, 이메일 8통. 그는 차를 다 마신 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비상복구 제안서. 문서는 짧았습니다. 5항목이었습니다. 현재 K-루트 시스템의 장애 원인은 핵심 제어 모듈의 비정상 종료에 있습니다. 해당 모듈의 구조 및 복구 방법은 설계자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구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복구 소요 시간 입금 확인 후 20분 이내. 복구 조건은 2가지입니다. 도연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2 조건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첫째, K-루트 시스템 설계 원칙 및 지적 구조에 대한 개발자, 소유권을 공식 문서로 인정할 것. 둘째, 설계 보상금 명목으로 아래 계좌에 입금할 것.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입금 확인 후 20분 내 복구합니다. 도연은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메일을 보내기 전 그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 커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어디까지 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메일을 보내는 순간 돌아오는 길은 없었습니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요구였습니다. 회사는 그것을 협박으로 읽을 것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었습니다. 차은서는 냉정하게 다음 수를 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도연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년을 생각했습니다. 터미널 현장을 걸어다니던 시간, 기사들 옆에 쪼그려 앉아 단말기 화면을 가리키던 오후, 박 전무가 계약서 조항을 직접 써넣던 날.
그것들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숫자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웠습니다. 그 지워진 자리가 지금 여기까지 그를 데려왔습니다. 도연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발송 완료. 공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가 안정되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덮지 않은 채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패널 위에 5개 스위치는 모두 내려가 있었습니다. 불 하나 켜지지 않은 채로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르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차은서가 문서로 3개를 정리했다면 그는 신호로 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는 문서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하 공방 안으로는 도시의 소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천과 평택과 부산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붙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며 원인을 찾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메일을 열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20분. 그것은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복구를 위해서도 그리고 상대가 무언가를 결심하기 위해서도. 공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화상회의는 오후 5시 18분에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6명의 임원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운영총괄, 물류본부장, IT인프라팀장, 법무실장, 그리고 차은서. 배경은 각자 달랐습니다. 사무실, 차 안, 어딘가의 복도, 모두 움직이다 멈춘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부천 공방에서 노트북 하나로 접속했습니다. 조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 절반은 그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또렷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리 아니, 이씨,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조건이 2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운영총괄이 화면 밖을 보았습니다. 물류본부장은 입술을 닫은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차은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달랐습니다. 태블릿도 노트도 펜도 없었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협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법무실장이 조항 해석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도연은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계약서 7조 2항은 당시 법무 검토를 거친 조항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해석은 내부에서 단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현재 상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 조건을 제안한 겁니다.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화면 밖 누군가와 눈짓을 나누었습니다. IT인프라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추가 충돌 위기가 보고됐고 부산 항만 측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대표이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송금 처리하십시오. 차은서는 그 말을 들으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입금 확인 문자는 6시 3분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패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스위치는 순서대로 올렸습니다. MASTER, 딸깍, 통제, 딸깍, 창고 배정,
딸깍. 게이트 동기. 딸깍. 차량 경로. 딸깍. 패널 위에 표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붉은 빛이 잠깐 들어왔다가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LIV. 서버 펜이 돌아가는 소리가 공방 안을 채웠습니다. 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보았습니다. 지도 위에 파란 점들이 하나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 다음엔 빠르게 수백 개의 점들이 제 경로를 찾아 흘렀습니다. 인천에서 평택으로, 평택에서 의왕으로,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도시가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은 그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전 중에 등기 우편 한 통이 공방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HL 물류솔루션 대표이사 명의였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계약 제안서였습니다. 세 장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계약 유형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 용역 및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 전속 기간 3년. 두 번째 장에는 조건이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지적 재산권 100% 개발자 귀속. 라이선스 사용료 분기 지급. 계약 만료 시 재계약 우선권 보장. 세 번째 장은 서명란이었습니다. 도연은 제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차은서의 이름은 서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제란에도, 검토자란에도, 참조일란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빈자리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원한 것은 누군가의 실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의 이름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작업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글꼴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크기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첫 줄에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루트 코리어 2026 스탠더드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그는 잠시 그 제목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전 처음 이 시스템의 구조를 노트에 손으로 그렸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선과 도형과 화살표였습니다. 신호가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를 손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국 물류의 혈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날 저녁 박상진 전 전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도연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짧게 답했습니다.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길게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두 문장 안에 4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방 패널의 LIV 등은 초록색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전 같은 불빛이 들어왔을 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흘 전의 초록불은 신호였습니다. 상대에게 보내는. 그러나 지금의 초록불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불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사실, 데이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누군가의 화물이 제 시간에 도착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들이 모여 만드는 빛이었습니다. 도연은 오래전 군 시절 선임 장교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혹한기 훈련이 끝나던 날 보급 트럭이 예정보다 2시간 늦게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장교는 트럭에서 내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보급은 결국 탔습니다. 도연은 그때 그 말을 별로 대단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지도는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란 점들이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냉동 컨테이너가 평택을 지났습니다. 수도권 배송 허브에서 12개 노선이 동시에 분기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간선 차량이 의왕에 진입했습니다. 도연은 그 흐름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후원자도 없이 야전 막사에서 배운 논리와 중소, 배송업체 창고에서 쌓은 감각과 4년의 현장을 걸어다니며 기사들과 나눈 이야기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제안서의 서명란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이도현. 세 글자였습니다. 공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버 펜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패널 위의 초록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문 없는 지하 공방이었지만 그는 오늘 처음으로 바깥이 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초록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오래 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